24살의 여름은 뜨거웠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시작된 병역특례 근무는 내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틀어놓는 듯했죠. 남들처럼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공단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2년, 2개월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안겨주었어요. 어깨 수술 때문에 받은 공익 판정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사나이가 되지 못했다는 자격지심을 남기기도 했네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독립심 하나는 강했던 나는 오히려 이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대학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었던 경험은 사회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꿔주었어요. 병역특례는 공익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이력서만으로 간단하게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어요.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은 공익과 같았지만 적어도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서울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공단 도시는 낯설었어요. 부모님 곁을 떠나 홀로 생활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자취방을 구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네요. 스마트폰 앱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었죠. 공단 입구 근처 낡은 간판을 단 작은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었을 때 예상외로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3명의 아줌마들이 각자의 책상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거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내 눈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그만큼 여자가 고팠던 건지 아줌마들도 여자라고 훑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은근 다들 미시처럼 어여쁘게 보이기도 했어요. 저 혹시 자취방 좀 보러 왔는데요. 어색하게 말을 꺼내는 나를 향해 가장 연륜 있어 보이는 듯한 사장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어요. 아, 젊은 총각이 자취방을 구하러 왔구먼. 이 실장님이 전문이니 실장님께 맡겨봐요. 사장 아줌마의 손짓에 따라 시선이 향한 곳에는 유하게 눈길을 끄는 아줌마가 앉아 있었네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수수한 블라우스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실장입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나를 맞이했어요. 어떤 방을 찾으세요? 저렴한 월세방으로 2년 2개월 정도 살 예정입니다. 내 말에 김 실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2년 2개월 계약은 좀 까다로운 조건인데 보통 월세는 1년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맞춰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왠지 모르게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안심이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날의 만남이 내 24살 여름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차도 없던 시절, 김 실장의 낡은 소나타는 든든한 발이 되어 주었네요. 함께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본 집들은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낡고 좁거나 위치가 너무 외진 곳이 대부분이었죠. 결국 돈이 문제였네요. 월세를 5만 원만 올려도 훨씬 괜찮은 방이 많다고 하더군요. 3군데 정도를 둘러보는 동안 2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젊은 사람이 참 까다롭네. 김 실장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2군데 더 볼 수 있는데 배도 고프고 밥이나 먹고 갈까요? 시계를 보니 2시가 훌쩍 넘었더군요. 그녀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름한 설렁탕집에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죠. 밥값은 당연히 김 실장이 계산했어요. 젊은 총각, 훤칠하게 잘생겼네. 여자친구는 있어요? 밥을 먹는 동안 김 실장은 쉴 새 없이 말을 걸어왔죠. 은근한 관심이 느껴지는 질문에 나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실장님은 결혼하셨어요? 결혼은 했죠. 애도 유치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녀의 대답에 순간적으로 유부녀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네요. 남편분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랑 사시니 뻔한 립서비스였지만
김 실장의 얼굴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우리 남편 말도 마요. 주말에는 강원랜드에 살았고 평일에는 술만 퍼마셨어요. 아주 지긋지긋했죠. 예상치 못한 남편 욕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솔직함에 왠지 모르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왜 다 과거형이네요. 혹시? 네, 맞아요. 2년 전에 이혼했어요. 나도 덩달아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나이에 군 복무나 하고 있다니 제 인생이 꼬인 것 같아요. 내 푸념의 김 실장은 뜻밖의 칭찬을 건넸네요. 얼굴상이 사장상인데? 나중에 크게 될 거야. 젊은 사람이 뺀질거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게 보기 좋네. 그리고 키도 크고 장근육도 많아 여자들이 좋아하겠어. 오늘 내가 책임지고 꼭 좋은 집 구해줄게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혼녀, 아줌마. 머릿속에서 맴도는 단어는 야릇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저 아줌마가 내 눈에는 왜 자꾸 여자로 보이는 거지? 그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자를 못 만난 지 꽤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생 첫 자취생활에 화끈한 로맨스를 꿈꾸었는데 어쩌면 김 실장도 괜찮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 존재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선 평범한 연애보다 특별한 연애를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상상을 하였는데 그게 김 실장 아줌마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죠. 왠지 김 실장도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한번 작업 들어가 볼까? 순간적인 충동이 머리를 스쳤네요. 밥을 먹고 남은 두 군데 집을 더 둘러봤지만 역시 마음에 드는 곳은 없었죠. 네 번째로 본 집이 그나마 괜찮았지만 김 실장은 귀찮은 듯 이 집만한 곳도 없다며 은근히 계약을 종용하더군요. 그럼 실장님, 이 집으로 할게요. 네, 잘 생각하셨어요. 이 동네 살기 좋거든요. 저희 집도 여기서 가까워요. 시간 되면 우리 종종 봐요.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저도 혼자라서 외로운데 누나 생기면 좋죠. 내 말에 김 실장은 어머, 누나라니 하며 웃었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었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 어때요? 실장님한테 점심도 얻어먹었으니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일단 사무실에 들러야 한다는 그녀의 말에 저녁 7시쯤 퇴근 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죠. 오후 4시. 아직 저녁까지 3시간이나 남았네요. 자취방 계약도 끝났으니 이제 남은 것은 필살기를 갈고 닦는 일뿐. PC방으로 달려가 피파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7시가 되자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죠. 다 왔어요. 나와요. 약속 장소에 나타난 김 실장의 모습은 오후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온 듯 몸에 딱 붙는 검정색 미니스커트에 가슴골이 살짝 드러나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짙어진 화장과 살짝 풀린 듯한 머리칼은 그녀를 더욱 매혹적으로 만들었네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김 실장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하였어요. 집에 잠깐 들렀다 왔어요. 씻지도 않고 나올 수는 없잖아? 그녀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오히려 노골적인 유혹처럼 느껴졌죠. 옅은 향수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네요. 실장님, 황수정 씨 닮으셨어요. 그 허준에에 나왔던 뜬금없는 칭찬이었지만 김 실장은 싫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어머,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젊었을 때는 닮았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 늙었지 뭐. 그녀의 겸손한 말과는 달리 짙어진 화장 덕분인지 오히려 더 젊어 보이는 듯했죠. 특히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난 풍만한 미드는 오후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그녀의 숨겨진 매력이었어요. C컵은 될 것 같은데? 야릇한 상상에 얼굴이 붉어졌네요. 여기 근처는 아는 사람이 많으니 우리 옆 동네로 갈까요? 김 실장도 오늘 저와 맘껏 즐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김 실장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번화가였죠. 저녁을 먹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라
간단하게 맥주나 마시기로 했어요. 중코라고 알아요? 요즘 젊은 애들 많이 가는 곳인데 김 실장이 가리킨 곳은 룸 형태의 노래방과 술집을 겸하는 곳이었네요. 서울에서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한다는 중코였지만 지방이라 그런지 바로 빈룸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죠. 룸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빵빵한 사운드가 귓가를 울렸어요. 촌스러운 듯하면서도 신나는 분위기가 묘하게 끌렸죠. 맥주와 소주를 시키고 안주를 기다리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네요. 아까 왜 옷 갈아입고 왔어요? 엉뚱한 질문이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김 실장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하였어요. 나도 남편 말고 다른 남자랑 저녁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이라 괜히 기분 내고 싶었나 봐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왠지 모르게 용기가 솟아났죠. 그럼 이제부터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내 물음에 김 실장은 망설임 없이 그래, 누나라고 불러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녀 나이는 44, 나는 24, 20살 차이였지만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타이타닉 게임, 베스킨라빈스 게임, 유치한 게임을 번갈아 하며 술잔을 기울였죠. 소맥으로 맥주 5병,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는데 술에 약한 나에 비해 김 실장은 전혀 취한 기색이 없었어요. 말술이라는 말이 실감났네요. 누나, 이제부터 우리 19금 게임 할래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승부수를 던졌죠. 김 실장은 호탕하게 좋아라고 외쳤어요. 뭘 할까? 머릿속으로 빠르게 게임 종류를 스캔했네요. 왕게임은 너무 뻔하고 369 게임은 너무 고전적이었죠.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은 손가락 접기 게임이었어요. 손가락 5개 펴고 질문 하나씩 하면서 양심적으로 해당하면 손가락 접는 거예요. 게임 방법을 설명하자 김 실장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네요. 그럼 첫 번째 질문. 한 달 안에 남자 만난 적 있다, 없다. 첫 질문부터 강렬하게 나갔죠. 김 실장은 애는 참 하면서도 손가락을 접지 않았어요. 아니, 아줌마가 어떻게 한 달 동안 안 할 수 있어요? 내 농담에 김 실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였네요. 너도 내 나이 돼봐. 남자 만나기 더 어렵단 말야. 근데 너는 왜 안 접었어? 저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3달 동안 솔로예요. 그래서 외로워요. 솔직하게 털어놓자 김 실장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죠. 다음 질문은 김 실장 차례였어요. 나는 누나가 좋다? 엉뚱한 질문에 웃음이 터져 나왔네요. 누나, 이건 나한테만 하는 질문이잖아요. 서로 해당되는 질문을 해야죠. 내 지적에 김 실장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했죠. 벌주 마셔. 벌칙으로 소주 한 잔을 권했어요. 흑기사 해줄 테니 소원 들어주기. 흑기사를 자처하며 소주를 대신 마셔주고 다시 질문하라고 했죠. 김 실장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엉뚱한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지금 모자를 쓰고 있다. 약한 질문에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손가락 하나를 접었네요. 나는 살면서 여자친구 혹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본 적 있다. 이번에는 내가 강하게 나갔죠.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손가락을 접었네요. 나도 덩달아 손가락을 접었죠. 나는 밤일을 잘한다. 잘하면 접고 못하면 접지 마. 김 실장의 도발적인 질문에 솔직하게 손가락을 접었네요. 김 실장은 손가락을 접지 않았어요. 누나, 설마 못해요? 장난스럽게 묻자 김 실장은 얼굴을 붉히며 아니, 누나도 나쁘지 않아 라고 발끈했죠. 근데 왜 안 접어요? 부끄러워서 그녀의 수줍은 모습에 웃음이 터져 나왔네요. 나는 여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있다. 마지막 질문에 김 실장은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접었네요. 나도 손가락을 접었죠. 더 이상 게임은 의미 없다는 것을 직감했네요. 노래나 부르자.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노래를 신청했죠. 발라드 곡을 틀고 김 실장을 룸 앞으로 불러냈어요. 마이크를 잡고 간주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슬쩍 허리를 감싸 안았죠. 거부하지 않는 그녀의 반응에 용기를 내어 키스를 시도했네요. 예상외로 김 실장은 격렬하게 응해왔어요. 적극적인 모습에 당황했지만 싫지는 않았죠. 노래는 멈춘 지 오래. 룸 안에는 야릇한 숨소리만이 가득 찼네요.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오늘 만났잖아. 그녀의 말은 형식적인 거절처럼 들렸죠. 지금 상황을 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능글맞게 웃으며 아까 흑기사 때 약속했던 소원 찬스를 꺼냈네요. 흑기사 소원 들어주기. 지금 써도 되죠? 김 실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틴잔을 줬지만 역시나 튕기는 척이었을 뿐 거부는 없었어요. 쉬. 여기선 안 돼. 따라와.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중코를 빠져나와서 그녀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차 안은 금세 뜨거워졌죠.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남들이 알면 큰일 나. 이 동네 생각보다 좁단 말야. 특히 내 사무실 사람들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아, 이건 안 돼. 우리 20살 차이잖아. 가끔 그녀는 현실을 직시하며 괴로워했지만 하룻밤 만리장성을 쌓고 나면 현실적인 문제는 뒷전이 되고 말 정도로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다는 찰떡궁합이었죠. 누나, 이건 운명이에요. 내가 누나를 이렇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도, 누나가 나를 이렇게 안달나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도 그녀를 만나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이제 우리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죠. 드디어 2년 2개월의 병역 특례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1년만, 딱 1년만 더 같이 있자. 김 실장의 간절한 눈빛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나 역시 그녀가 필요했거든요. 그녀의 노련한 손길, 거침없는 애정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남자로 인정해주는 그녀의 칭찬은 25, 혈기왕성한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네요. 그렇게 우리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얻었죠. 계약은 연장되었고 우리의 불안정했던 동거는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달라진 것은 없었죠. 여전히 2, 3일에 한 번씩 그녀의 집을 찾았네요. 그녀는 여전히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었고 나는 그녀의 서방 흉내를 내며 설거지를 했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드라이브를 떠났고 때로는 그녀의 아이가 없는 틈을 타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네요.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어요.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우리는 애써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죠. 만료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우리는 여느 때처럼 그녀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밥맛이 없었죠. 무거운 침묵을 깨고 김 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네요. 이제 슬슬 정리해야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밝았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죠. 응, 나도 알아.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격렬했죠. 마치 마지막 밤인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붓는 듯 했네요. 그렇게 이별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찾아왔어요. 계약 만료일 우리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그녀는 계약 해지 서류를 건네주며 옅은 미소를 지었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어요. 누나도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갔죠.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이었네요.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별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미련도 후회도 남지 않은 깔끔한 매듭이었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5 혈기 넘치던 청년은 이제 35.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숱한 연애를 경험했지만 그 여름날의 뜨거웠던 사랑만큼 강렬한 감정은 다시 느끼지 못했죠. 가끔 문득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곤 하네요. 설렁탕집, 중코 노래방, 그리고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던 아줌마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마치 꿈결처럼 아련하게 느껴지네요. 아줌마와의 위험한 사랑. 낯선 도시에서 만난 그녀는 내게 삶의 활력과 뜨거운 열정을 선물했어요. 어쩌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금단의 열매처럼 달콤하고 위험했던 사랑이었네요. 지금은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 그녀의 미소만이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죄책감보다는 아련한 그리움, 후회보다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느껴져요. 24살의 여름, 부동산 아줌마와의 사랑은 그렇게 내 젊은 날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에피소드로 남았네요. 사랑은 마치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와 온 세상을 적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